이게 CAD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 아이콘 두 개 보이시죠? 하나는 New, 하나는 Open. 또는 여기 A자 누르셔도 돼요. 여기 보면 New, Open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New 버튼을 눌러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Select Template이라고 하는 예제 선택 창이 뜰 겁니다. 자, 뜨죠? 자, 이 중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 중에 두 개만 쓸 수 있어요. 두 개를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파일 중에 acad.dwt와 acad.iso.dwt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저 dwt가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자 감추기, 알려진 확장자 감추기가 되어 있어서 저 .dwt가 안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DWT 드로잉 템플릿, 예제 도면이란 뜻이에요. acad.drawing 템플릿, acad.iso.drawing 템플릿,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어떤 걸 쓰시냐면 얘를 쓰셔야 됩니다. 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설계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자, 얘는 기본 단위가 인치입니다. 얘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밀리미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외가 있겠죠.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은 기본 단위가 미터가 돼야 되겠죠. 밀리미터로 도시 설계 못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우주선을 만들 거 아니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뭐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밀리미터 설계 안 되겠죠. 뭐 그런 걸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기계나 혹은 목공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합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 우리나라는 설계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acad.iso.dwt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상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KS? 네. 뭐죠? 코리안 스탠다드. 한국 공업 규격이죠? 네, 우리나라 공업 규격을 K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이웃나라 일본 재팬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얘는요. 얘는 독일입니다. 얘는요. 안시, 아즈메 두 개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공업 규격이 두 개예요. 안시하고 아즈메하고 두 개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얘가 국제 공업 기구.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제 공업 표준 기구를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얘가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파일 보세요.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acad 뒤에 ISO가 붙었죠? 네. 미국은 기본 단위가 인치예요. 오토캐드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acad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쓰라고 인치. 그런데 인치 말고 미리를 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 같이. 그러니까 ISO를 기준으로 잡아준 거죠. 각 나라 공업 규격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공업 규격인 ISO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acad ISO가 된 거고 제가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옛날 얘기로 ISO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혹시 ISO가 만들어진 배경 아시나요?
ISO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 기계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형제가 개발했어요. 1990년도 혹은 1980년, 1989년 아니지 1890년대에서 1900년도 초반에 만들어진 이 물체 때문에 얘가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비행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비행기에 대한 가능성을 본 거죠. 1차 세계대전까지는 비행기가 전투기의 역할이 아니었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초계기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본 건 언제예요? 2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이거는 잘만 쓰면 물건이겠는데, 근데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나라별로 다 틀리다는 거죠. 규격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ISO를 만들고 비행기만큼은 이 규격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ISO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사. 미항공 우주국이죠. 여기서 우주선 발사하잖아요. 그럼 얘는, 저 나사는 미리를 쓸까요? 인치를 쓸까요? 자, 우리나라도 우주선 발사했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패했었잖아요. 최근에. 그죠? 그러면 실패했네 그리고 그냥 포기하나요? 아니면 원인이 뭔지 파악하나요? 원인을 파악해야죠. 나사도 우주선을 발사할 때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을 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비싼 우주선이 올라가다 폭발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사 안에 엔지니어가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인치피트를 쓰는 엔지니어하고 밀리미터를 쓰는 엔지니어하고. 그래서 나사 수뇌부가 모여가지고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할까? 네. 안시도 있고 아즈메도 있어요. 뭘 선택했냐면 ISO를 기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ISO가 비행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우주선도 비행기잖아요. 그리고 국제공업표준기구죠. 네, 그래서 나사가 ISO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네, 뭐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KS가 만들어지긴 했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 ISO 선택하시고 저는 이제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오픈. 자, 눌러 보시죠. 자, 다 띄우셨을 거예요. 자, 위에 아이콘들 쭉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홈 탭이 있고 인서트 탭이 있고 어넌테이트, 파라메틱, 뷰, 매니지, 아웃풋, 애드인, 360 이런 식으로 탭별로 명령을 다 묶어놨습니다. 자, 이 타이틀 제일 끝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생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 화살표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세요. 미니멈 탭이 싹 사라진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패널 타이틀만, 이렇게 타이틀만 보이게끔, 그 다음에 패널 버튼까지 보이게끔, 자,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전체 눌러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 아래 보시면 서클 스루 올, 전체를 누르면 전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보시죠. 자, 이번엔 명령어를 좀 알려드릴게요. 리본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리본 클로즈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어디다 쓰냐면 여기 커맨드에다 쓰면 돼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커맨드 라인이라고 해요. 명령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죠? 네,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게 좋아요. 그냥 바닥에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이렇게 띄워놓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띄워놓을 거예요. 바닥에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특히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은 커맨드 라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커맨드 라인을 위에다 놓는 겁니다. 굳이 저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커맨드 라인 위에 있으면 작업하니까 내가 작업하는 영역을 가려요. 저 커맨드가. 그래서 불편합니다. 저거 띄우지 마세요. 그냥 제일 아랫부분에다가 그냥 붙여 놓으시면 돼요. 이 커맨드에다가 리본 클로즈라고 쓰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RIBBON 클로즈 CLOSE 그리고 엔터. 그러면 커맨드 라인이 클로즈 닫히게 됩니다. 한번 닫아 보실까요? 자, 다시 보시면 여기다 리본 RIBBON 리본까지만 쓰고 엔터. 그러면 리본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종종 저 리본이 감춰져요. 종종 감춰집니다.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황하지 말고 저 원래 명칭이 리본이니까 리본 그리고 엔터, 혹은 나 저거 필요 없는데 리본 클로즈 엔터 그러면 됩니다. 자, 커맨드 라인이죠. 자, 커맨드 라인 얘를 뭐라고 하냐면 명령줄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누르시면 온오프가 됩니다. 커맨드 라인도 우리가 종종 끄게 되는데 여기 X 표시가 있단 말이죠. 이걸 눌러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떠요. 커맨드 라인을 정말 닫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 그 밑에 컨트롤 9키 누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가 있고, 예스. 어떤가요? 커맨드 라인이 사라졌나요? 컨트롤 9키를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닫혀요. 다시 컨트롤 숫자 9를 누르시면 커맨드 라인이 나옵니다. 커맨드 라인도 자주 감춰지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감춰져요. 그래서 당황하는데 당황하지 말고 컨트롤 숫자 9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작업 영역이 되겠죠. 이게 작업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메뉴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메뉴바. 자, 메뉴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여기다가 캐드가 물어봐요. New value for 메뉴바. 여기다가 값을 넣으면 됩니다. 1 또는 0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1을 쓰고 엔터 치면 이 위에 메뉴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메뉴바가 이렇게 나와요. 풀다운 메뉴라고 하죠. 이런 거. 이 메뉴바에 명령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명령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 메뉴바를 눌러보시면 돼요. 자, 메뉴바를 0으로 고치면 메뉴바가 사라집니다. 이 위에 메뉴바가 사라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라인. 선 그리기 명령어 라인이고요. 단축키는 L이고요. 원 그리기 서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명령어가 두 개입니다. 선 그리고 원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설계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두 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편하게 하라고 만들어진 명령어들. 사각형 그리기라든지 정다각형 그리기,
혹은 아크 그리기, 호 그리기, 타원 그리기 이런 건 다 우리가 나머지 편하게 그리라고 만들어진 명령어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선 그리는 방법과 원 그리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아마 이번 주에 다 해야 될 겁니다. 선 그리고 원 그리고. 자, 명령어가 라인이라고 해요. 단축 명령어가 L이라고 합니다. 대문자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르기 명령어가 있어요. 어떤가요? 단축키가 tr이죠. 근데 제가 대문자 어떻게 썼나요? tr 2개 썼죠. 네. 그러니까 명령어 중에 대문자는 무슨 뜻이에요? 단축키란 뜻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오토캐드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저도 오토캐드를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단축키를 별도로 적어 드릴 겁니다. 그러나 대문자를 보시고 판별하시면 더 빠를 겁니다.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내가 라인이라고 다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커맨드에다가 L, I, N, E 그리고 엔터. 그러면 라인이 실행될 겁니다. 그러나 L만 쓰고 엔터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ESC 키 누르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 라인이라고 써도 되고 혹은 L이라고 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또 하나 ESC 키 누르면 계속 취소는 되고요. 자, 라인 그리고 엔터 대신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원래 스페이스바가 한 칸 띄우기죠. 네, 명령어에서는 한 칸 띄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글자를 쓸 때는 스페이스바는 한 칸 띄우기, 엔터는 줄바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명령어 쓸 때는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상관없고요. 자, 라인이라고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 스페이시파이가 무슨 뜻이냐면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이 스페이시파이는 계속 나올 단어니까 이제 생략할 겁니다.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합니다. 클릭이에요. 드래그 아닙니다. 클릭하고 마우스 움직이면 돼요.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물어봐요. 넥스트 포인트, 다음 포인트, 다음 점, 오아 또는 언두. 언두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취소입니다. 다음 점을 입력해 주세요. 또는 취소할까요? 지금 입력한 이 점을 취소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냥 일단 넥스트. 그랬더니 이제는 뭔가 하나 더 떠요. 넥스트 포인트와 클로즈 언두. 도형의 가장 작은 건 삼각형입니다. 이각형이라는 게 없죠. 최소 삼각형의 모양이 되어야 클로즈가 뜹니다. 그죠? 최소 삼각형의 모양이 되어야 클로즈가 떠요. 도형 닫기란 뜻입니다.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클릭 그리고 다 그렸어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라인 명령어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더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줌 명령어입니다. 줌과 펜 명령어를 급하게 배워야 됩니다. 줌은 단축키가 Z고요. 펜은 단축키가 P입니다. 그런데 얘는 화면 축소, 확대고 얘는 화면 이동입니다. 근데 줌 명령어와 펜 명령어를 별도로 쓰는 게 아니고 마우스의 휠을 이용할 겁니다. 마우스의 휠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화면 확대. 뒤로 돌려보세요. 화면 축소. 줌인, 줌아웃. 이때 커서가 중심점입니다. 커서를 갖다 놓고 줌인, 줌아웃. 커서 갖다 놓고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자, 한번 해보시죠.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죠? 자, 휠을 드래그 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가 뭐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화면 이동입니다. 이게 펜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어요. 휠을 더블 클릭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이요. 휠을 두 번 연달아 누르는 거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화면 맞춤이에요. 어떻게 있든지 간에 휠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이게 줌인, 줌아웃,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줌인, 줌아웃, 펜, 그 다음 줌 익스텐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맞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휠에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자, 화면에다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걸 펜으로 이렇게 싹 밀고 여기다가 다시 라인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라인 시작점,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자, 클로즈. 도형 닫기입니다. 이때 여기다가 보시면 대문자를 쓰시면 돼요. 대문자, 클로즈, C죠. 클로즈. 그러면 클로즈가 실행됩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자, 여기 클로즈에 이렇게 회색 돌아가 있죠. 회색 블록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누를 수 있습니다. 클로즈라고 쓰지 않고 클로즈를 누르셔도 해결이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클로즈, 즉 이런 옵션에 대해서 대문자를 이용해서 명령을 입력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마우스로 명령어를 클릭하거나.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시작점,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자, 이번엔 언두입니다. 언두는 취소하기예요. U 누르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입력된 점을 취소합니다. 자, 이때 버튼을 눌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자면요. 우리가 많이 쓰는 컨트롤 Z 기억하시죠? 네, 컨트롤 Z 누르셔도 언두가 됩니다. 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라인. 자, 라인을 하다가 제가 실수로 엔터를 눌렀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라인. 첫 번째 점을 입력하지 말고요. 그냥 엔터 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클로즈는. 자, 클로즈 하면 이렇게 닫힐까요?
아니면 이렇게 닫힐까요? 어떻게 닫힐까요? 1번으로 갈까요? 아니면 2번으로 갈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퍼스트 포인트에서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이요. 이어서 시작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2번으로 갑니다. 우리 같으면 1번으로 가라고 해요. 인공지능이면 1번으로 가야 도형이 닫힌 도형이 되겠죠. 그러나 얘는 인공지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자, 보시죠. 클로즈. 어떤가요? 2번으로 간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하나 내가 다시 라인 명령을 실행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커맨드 라인에서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명령어를 쓰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하나 안 쓰셔도 되는 거죠. 자,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쓴 게 라인이니까 라인을 한 번 더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선들을 잔뜩 그려봤습니다. 이제 좀 지워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로 선을 클릭하게 되면 선에 이렇게 파란색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죠. 나왔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모드. 그립이라고요. 손잡이. 이렇게 마우스 명령어 없이 마우스로 선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그립이 이렇게 생성됩니다. 이 그립 푸는 방법은 ESC 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다시 그립을 만들고 키보드에 델 키 있죠? 델 키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또는 이레이즈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얘가 지우개입니다. 이레이즈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레이즈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하나씩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 그리고 엔터. 또는 선택하고 그립을 만들고 이레이즈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자, 한번 지워 보실까요? 몇 개만 지워 보세요. 하나씩 선택하기엔 너무 많아요.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드래그 아니에요.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클릭. 요거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셀렉트 또는 포함 선택이라고 해요. 화면의 빈 공간을 클릭 후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 요걸 포함 선택이라고 해요. 이렇게요.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사각형이 나와요. 왼쪽으로 이동 가능해요.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녹색 사각형이 나옵니다.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가면 포함 선택, 왼쪽으로 가면 걸침 선택이라고 해요. 포함 선택이라고 하는 건 이 사각형 안에 선들이 다 들어가야만 선택되어지는 것. 이걸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빈 공간 클릭 후 마우스 왼쪽으로 이동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지금 교차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선들이 쭉 교차되고 있죠. 교차된 거 다 선택하는 거 보이시죠? 포함도 선택합니다. 자, 한번 지워 보시죠. 자, 다 지우셨죠? 자, 이렇게 해 보시죠.
클로즈. 자, 이렇게요. 글씨를 한번 써보시죠.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요. 아는 원이 나오죠? 원 안 배웠으니까 원 나오기 바로 전까지.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라인 명령어를 머릿속에 조금 더 익숙하게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명령어를 실행할 때요. 여기 퍼스트 포인트, 포인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포인트라는 말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점이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거를 의역하면 좌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좌표란 얘기는 뭐냐면 화면상의 위치를 뜻합니다. 좌표는 위치예요. 그래서 CAD는 이 화면 전체가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 Y, Z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좌표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 되면 애들이 모는 종이를 들고 학교에 가요. 그리고 여기서 X, Y 그리고 좌표를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위치를 표시하는 건데 그 위치를 좌표로 표시합니다. 가로의 위치, 세로의 위치, 그 다음 두 개를 교차하면 마주치는 것, 이게 좌표가 되는 거죠. 뭐 1, 2, 3, 4 이렇게 나가요.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1mm, 2mm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보시죠. 이렇게 수평선을 쭉 그리고 이걸 X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직선을 쭉 그리고 이걸 Y축이라고 했습니다.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는 바로 여기, 이 점을 뭐라고 불렀냐면 원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점이라고 불렀고,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즉 커지는 쪽,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즉 작아지는 쪽,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지금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눈금을 매깁니다. 수직 방향으로 눈금을 매겨요. 그리고 나서 자, 교차되는 지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지점, X를 먼저 볼까요? X가 3, Y가 2. 즉, 이 지점의 위치는 X가 3이고 Y가 2입니다. 즉, 3,2입니다. 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4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4. 자, 여기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그렇다면 여기 점은 4, 마이너스 3.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4, 0. 이해되셨나요? Y가 0인 점입니다. 여기는요? 네. 0,4입니다. X축은 Y가 0인 점을 말하고 Y축은 X가 0인 점을 말합니다. 즉, 여기가 원점이라 그랬죠. 네, 0,0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좌표를 이용하는데 좌표를 입력하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좌표 입력법과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입력법이 있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만 지나면 얘 안 쓰고도 도면 그릴 수 있어요. 좌표 입력 없이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거 전체를 100이라고 놓고 보면 이 좌표 사용하는 게 불과 5%밖에 안 될 거예요. 불과 5%밖에 안 되고 절대좌표는 거의 안 써요. 상대좌표를 조금 쓰고 상대극좌표를 조금 더 쓰고. 근데 상대좌표 같은 경우는 사각형 그릴 때 씁니다. 렉탱글이라는 사각형 명령어 그릴 때 상대좌표를 써야 돼요. 그래야 그릴 수 있어요. 상대극좌표도 많이 사용하고 상대좌표 씁니다. 그러나 상대극좌표는 거의 쓸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절대좌표를 알아야 상대좌표도 이해하고 상대극좌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바로 여기. 여러분들도 좌측 하단에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바로 저기가 0,0 원점입니다. 저기가 원점이에요.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좌표가 생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모니터에 모는 종이가 다 깔려 있을 겁니다. 맞나요? 모는 종이 다 있어서 대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 원점의 위치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가를 따지는 것, 그게 절대좌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 예를 들어서 0,0에서 할 겁니다. 여기가 100이에요. 여기가 100입니다. 그러면 요 점은 0,0이겠죠. 요 점은 100,0이고 여기는 100,100이고 여기는 0,100이겠죠. 맞습니까? 자, 보시죠. 자, 처음 시작점은 0,0 엔터. 그럼 원점을 찾아줄 겁니다. 두 번째 점 100,0 찾아지나요? 그 다음 100,0 아니 100. 자, 위치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0,100. 그 다음에 0,0 엔터 한 번 더. 그러면 사각형 그려졌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상대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좌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좌표가 있고요. 상대좌표는 상대적인 좌표란 뜻입니다. 앞에 반드시 골뱅이가 붙어야만 상대적인 좌표로 인식을 합니다. 자, 상대적이다라는 말부터 먼저 이해를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 앞쪽이 어딜까요? 앞쪽을 가리켜 보면 앞쪽은 이쪽입니다. 맞나요? 아니죠. 다시 보세요. 앞쪽이 어디라고요? 이쪽이라고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앞쪽이 다르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앞쪽은 이쪽이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 앞쪽은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이건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군대 영화 좋아하시나요? 전쟁 영화? 보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3시 방향에 적기 출현, 12시 방향에 적기 출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뜻인가요? 12시가 어디죠? 정남향이 12시인가요? 12시란 얘기는 진행 방향을 의미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여기가 12시가 돼요. 만약에 제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12시인 거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12시는 바로 이쪽이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상대적이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현재 위치를 원점으로 삼아서 여기서부터 현재 위치에서부터 그 다음 점까지의 거리를 따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화면상의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절대좌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위치는 여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위치, 이 거리값을 쓰는 겁니다. 자, X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3칸 떨어져 있죠. Y방향으로 3칸 떨어져 있죠. 그런데 진행하는 방향을 보시죠. 진행하는 방향이 왼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X축이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즉, 3칸을 이동하는데 플러스 3칸인가요? 아니면 마이너스 3칸인가요? 마이너스 3칸이죠. 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3칸 가고 Y축으로 3칸 가세요.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위치까지의 X 길이와 X 거리와 Y 거리를 입력하는 것. 이게 상대좌표입니다. 자, 똑같은 위치지만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럼 X는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골뱅이 3, Y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방향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원점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X, 여기가 Y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마이너스 3 맞나요? 자, 여기가 플러스 3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원점을 당겨오는 거죠. 원래 여기 있는 원점을 일로 당겨오는 겁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플러스 3, 플러스 2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골뱅이 3,2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겠죠. 그럼 원점이 이렇게 있겠죠.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골뱅이 4,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다시 봅니다. 이렇게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원점이 되는 겁니다. X, Y. X로 마이너스 1, Y로 플러스 4. 즉, 골뱅이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이렇게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X는 어떤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이죠. 맞나요? 네. 이런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네요. 즉 골뱅이 0,5가 되는군요. 네, Y축이니까. 여기가 Y축이니까 X가 어떻게 돼요? 0이라는 거죠. 자, 이 점이에요. 이 점입니다. 그러면 X는 1, 2, 3, 4, 5, Y가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이게 상대좌표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하죠. 상대좌표라는 건 현재 위치에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위치까지의 X 거리와 Y 거리를 입력하는 것. 이게 상대좌표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에요. 자, 그냥 화면만 보세요. 라인, 퍼스트 포인트죠. 첫 번째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상대좌표를 입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현재 위치에서 그 다음 점까지의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현재 위치가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퍼스트 포인트에는 절대좌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상대좌표를 못 써요. 근데 여기다 상대좌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캐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이만큼 떨어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좌표를 쓰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점에. 대신에 제가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딱 클릭했습니다. 현재 위치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거리는 알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렇게 x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y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니까 이 점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100,0이 되는 거죠. 네, 여기다가 골뱅이 100,0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원점이 여기 있던 게 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y죠. 그러니까 0,100이 되겠군요. 골뱅이 0,100 이렇게요. 이번에 원점이 일로 왔어요.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죠. 그러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100,0 다시요. 여기가 원점이 됩니다. 이렇게요. 0, 마이너스 100이 되겠군요.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이렇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 x의 거리, y의 거리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골뱅이 100, 100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27번 게시물 보시면 예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 자, 얘네들은 절대좌표부터 시작하죠. 0,0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과제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지우고 라인 0,0 그 다음에 선의 길이. 자, 보시죠. 여긴 좌표가 안 나와 있죠. 길이만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몇 눈금 떨어져 있나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플러스 마이너스만 따져보면 돼요. 모든 도면은 다 이렇게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x, y로 바꾸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80입니다. 수평선을 그리니까 여기 이 점의 위치가 80,0이 되는 거죠. 네, 골뱅이 80,0. 자, 이번엔 위로 20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현재점을 원점으로 생각하고 선의 길이 20입니다. 그런데 이건 y축의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돼요? 0,20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골뱅이 0,20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20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예요? 60이죠. 이렇게 60, 이렇게 40. 그런데 방향을 보시죠.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죠.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60에 플러스 40 되는 지점. 여기까지 사선을 그리세요. 이런 뜻입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60, 플러스 40. 자, 그 다음에 골뱅이 마이너스 20,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밑으로 내려간 거죠. 골뱅이 20,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지막은요. 클로즈.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자,
자, 그 다음 과제물입니다. 라인 0,0에서 골뱅이 30,0, 그 다음 골뱅이 0,30, 그 다음 30,0, 그 다음 0,30, 그 다음 마이너스 30,0, 그 다음 0,30, 그리고 0,30, 그 다음 마이너스 30,0, 자, 그 다음 0, 마이너스 90.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거를 보면은요. 자, 과제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대좌표가 있고요. 선의 길이가 190, 130, 120. 자,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어떻게 됐나요? 10mm가 줄어드는 겁니다. 얘도 10mm가 줄어들어요. 자, 제가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라인 40,45. 이건 절대좌표입니다. 골뱅이 190,0, 골뱅이 0,130, 골뱅이 마이너스 190,0, 골뱅이 0, 마이너스 120, 골뱅이 180,0, 자, 골뱅이 0,110, 골뱅이 170, 마이너스 170,0,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골뱅이 160,0, 골뱅이 0,90, 골뱅이 마이너스 150,0, 골뱅이 0, 마이너스 80, 골뱅이 140,0, 골뱅이 0,70, 골뱅이 마이너스 130,0, 골뱅이 0, 마이너스 60, 골뱅이 120,0, 골뱅이 0,50, 골뱅이 마이너스 110,0, 골뱅이 0, 마이너스 40, 골뱅이 100,0, 골뱅이 0, 30, 골뱅이 마이너스 90,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80,0, 골뱅이 0, 10, 골뱅이 마이너스 70,0. 마지막은 엔터. 자, 이해되셨나요? 요령이 뭐냐면 바로 이 위에 있어요. 이렇게요. 위에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값에 마이너스, 이 값에 마이너스. 부등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